인동동굴의 꽃을 보면 참 특이하고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꽃의 모양도 특이하지만은 꽃의 색깔도 또 특이합니다. 그래서 인동동굴에 꽃이 피어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순백색의 하얀 꽃이 피어 있는가 하면 노란색 꽃도 같은 나무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꽃과 하얀색 꽃이 피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바로 이 꽃들이, 인동꽃들이 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흰색과 노란색의 꽃의 색깔이 변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인동과의 인동동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동이라고 할 때 인동은 이렇게 쓰죠.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요거 참을 인자에 겨울 동자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아무리 춥고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오더라도 그 추위를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굴나무, 그것이 바로 인동동굴입니다. 인동동굴의 꽃은 처음에 필 때 보면 하얀색의 순백색의 꽃이 피는데 갑자기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인동동굴의 꽃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인동꽃은 연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의 달인인 최고의 밀당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5월달에서 6월달 초, 이때쯤 되면은 초록 동굴 사이로 순백색의 하얀 꽃들이 하나 둘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아한지 마치 하얀 학들이 줄지어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꽃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이 꽃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하얀 꽃이 피어 있었는데 갑자기 왜 노란 꽃으로 바뀌었지?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인동동굴은 꽃의 색깔을 스스로 바꾸는 식물입니다. 이 색깔을 왜 바꿀까요? 이게 바로 벌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순백색의 하얀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여기 이 꽃에는 신선한 꿀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어서 와서 맛있게 꿀을 드세요 라고 그렇게 벌들을 불러 뭅니다. 그러다가 벌들이 꿀을 모두 따가고 꿀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분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꿀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세요 하면서 꽃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변화해서 곤충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교통정리까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꽃에서는 화려한 바닐라 향이 내뿜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곤충과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전략, 정말 똑똑하고 영리한 꽃이 바로 인동동굴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동동굴을 공부하다 보면 괴불나무하고 인동동굴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동동굴과 괴불나무의 꽃을 비교해보고 잎도 비교해보고 열매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동동굴의 꽃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동동굴의 꽃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대 끝부분에서 이렇게 요게 아주 작은 꽃자루가 있는데 너무나 짧아서 꽃자루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꽃대 하나에 꽃이 보통 이렇게 두 개씩이 이렇게 마주 달립니다. 두 개씩이 마주 달리게 되는데, 요 꽃에서 나오는 수술의 숫자는 보통 5개가 있고, 우리가 꽃잎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요 꽃잎의 아래쪽 부분이 달라붙어 있죠. 달라붙어서 마치 새의 부리처럼 요 아래쪽이 뾰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꽃부리라고 하죠.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부리인데, 그 모습이 입술처럼 생겼다. 그래서 입술 꽃부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순형 화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술처럼 윗입술이 있고 아랫입술이 있는데, 아랫입술은 길게 한 개가 나와서 이렇게 약간 꼬부라집니다. 그리고 윗입술의 끝부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갈래로 얕게 갈라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5개의 수술의 끝에는 노란색의 이런 꽃밥이 달려 있고, 꽃밥이 달려있는 그 속에 보면 이런 초록색 부분에 암술도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들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런 꽃들을 양성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암꽃과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모두 하고 있는 이러한 쌍성꽃들은 꽃 하나가 열매 하나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 있을 때 2개씩 모여 피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도 달리는 것을 보면 열매가 이렇게 2개씩이 모여서 달린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의 아래쪽에 보면 이 꽃대가 있고, 꽃대 아래쪽에 이렇게 잎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잎처럼 보이는 것은 잎이 아니고 포입니다. 포인데 그 모양이 잎처럼 보인다 해서 이것을 포처럼 생긴 잎이라고 해서 포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삭의 잎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삭의 잎의 길이가 1cm에서 2cm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고 2cm 정도로 꽃삭의 잎의 크기가 커다란 잎이 2개씩이 달리고 꽃도 2개씩이 달린다고 하는 이러한 특이한 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동동굴인데, 이 인동동굴은 아주 비슷한 꽃이 괴불나무입니다. 그래서 괴불나무의 꽃을 비교해 보면, 괴불나무는 이렇게 꽃자루도 아주 짧죠. 꽃자루도 짧고 꽃자루의 길이도 아주 짧아서 꽃자루의 길이가 최고 2에서 4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꽃대와 이게 꽃자루가 있는데, 이 꽃자루가 짧으면서 이 꽃자루 끝에 이렇게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이렇게 꽃이 피는데, 이 꽃의 모양이 조금 전에 보았던 인동동굴의 꽃하고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다. 그래서 두 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두 나무는 사실 구별을 못하고, 다만 잎의 모양으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 잎의 모양을 보면 요 괴불나무의 잎은 보면은 잎이 길게 이렇게 점점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모양의 잎의 모양을 우리들은 바소꼴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피치명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바소꼴. 이렇게 길게 뾰족해지는 잎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괴불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인동동굴은 그 잎의 끝이 길게 뾰족해지지 않고 이렇게 뭉뚱하게 뾰족해진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아주 잎의 모양도 비슷하지만은 잎의 끝의 모양으로
두 나무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 인동동굴은 동굴식물이죠. 동굴식물이기 때문에 인동동굴은 이렇게 반늘 푸른 반상록성의 동굴나무다. 그래서 한자로는 망경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항상 다른 식물이나 다른 물체를 빙빙 감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 감는 모양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감아 올라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동굴나무, 만경목인 것이 인동동굴인데 반해서 개불나무는 꽃이나 열매 모양이 거의 비슷하지만은 이것은 높이가 2m에서 5m까지 자라는 갈잎, 낙엽이 지는 떨기나무, 관목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두 나무는 개불나무는 열매가 익을 때 보면 열매가 이렇게 두 개씩이 모여 달립니다. 그래서 두 개씩이 모여 달리는데 그 색깔이 빨간색으로 익어가는 것이 개불나무인데 인동동굴은 그 색깔이 까만색으로 익는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